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2일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0.9%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증시가 반등은 성공했지만 수급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뭐 이대로 반등을 하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61선 아슬아슬하게 지킨 것은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 이슈가 하루 만에 정리될 이슈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또 기사를 한번 보자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또 무슨 람다 바이러스가 남미에서 새 변이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변이로 이제 지정을 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그게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독감과는 상당히 파급력이 다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 퍼지더라도 급속도로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경기가 이 침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세가 사실은 지금 저번 달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경기 성장률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보고 나서 뭐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런 이 길다란 음봉 두 개가 나왔을 때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끝내고 상승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두 번 만에 다 상승폭을 내주었고요. 분명히 지금 조금만 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 오랜 박스권 안에 다시 한번 갇히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21선이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투자자만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1조 3천억을 나갔는데 오늘은 뭐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례를 보면 제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다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네, 급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횡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세력 그게 개미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빠질 만큼 빠졌고요. 그런 악재가 터졌을 때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코스피의 이 수급 현황입니다. 외국인은 20조 가까이, 기관은 38조 가까이 팔았고요. 개인만 60조 순매수하였습니다. 7개월 동안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볼까요? 작년 1월 1일부터 보시면 개인이 107조를 샀습니다. 코스피를 107조를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죠? 1년에 한 550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5분의 1을 다 이렇게 주식에 넣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네,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개인만 100조를 산 거예요. 100조. 그럼 뭐 도대체 이거를 이 주식을 개인이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개인이 올릴 수가 없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올리면서 그때그때 차익 실현을 계속 한 겁니다. 계속 올리면서 팔고 올리면서 팔고 올리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내려도 그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 앞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수가 다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수 선물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 장세가 끝나고 네, 코로나 관련주들이 혹은 비대면 시스템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부분 네,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좀 위기감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증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25,5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좋게 시작을 했다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탈원전에 대한 그 기류가 깨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신한울 1호기가 네,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 조건부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월요일도 이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이 전체 증시 흐름이 사실은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증시에서 위기감으로 이탈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어, 원자력이 좀 오를 것 같아서 이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단기간에 이제 그런 증시가 악재로 좀 내려간다면 그런 수급들은 오히려 양날의 검처럼 네, 반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증시 흐름이나 두산중공업이 이제 7월 21일에 나올 수 있는 신주 상장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뭐 선반영이 미리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를 보실 때 선반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저는 도저히 7월 21일에 나올 수 있는 그 6,600만 주에 대해서 소화 과정을 거친 그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서 그런 흔적을 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뭐 잠깐 이 단기간에 급등을 시켰던 거에 대한 차익 매물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난감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좀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합병 이슈죠. 두산 엔진 합병 이슈가 되고 나서 그 두산 엔진이 거리 정지되었을 때 그 이후에 신주 상장이 좀 되었을 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두산중공업이 좀 적자 기업이었고요. 만년 적자 기업이었고 앞으로의 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를 참고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가 추가되었을 때 신재생에너지 테마를 타고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 상승을 위해서 올렸고요. 그러고 나서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네, 이렇게 뭐 합병가에 맞추기로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 일부러 하락을 시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락을 시킨다고 해서 이 거의 40% 50%를 그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원자력 소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버티는 중이고요. 횡보 혹은 네, 계단식 이 저점을 낮춰가면서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위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점 라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6,800원 정도로 수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라인을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점 라인은 이제 23,000원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를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요런 만약에 26,800원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고점까지도 가능하지만 지금 단기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치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21선을 일단 여기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뭐 100% 확신한다, 뭐 무조건 내려간다, 무조건 횡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런 두산중공업의 이전 사례들이나 그 다음에 그 당연히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주가 가치가 희석되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원자력 이슈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가가 지금 받쳐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봉과 월봉이 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봉이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주면 좋겠죠.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 기간을 거치고 그런 확실한 구간이 나왔을 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충 뭐 그림을 좀 그리자면 요 정도 그림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날이 이제 찾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계속 이렇게 위로 뻗어 나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요. 공매도 잔고도 많고, 그다음에 신주 상장도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이 정세가 좀 불안정하고, 코로나에 대한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 보겠습니다. 기간 10만 주 팔았고요. 외국인 270만 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열심히 모아오던 그 매물을 또 이렇게 코로나 위기감이 부각되니까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원자력이 뭐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매도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은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기금도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전처럼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아니고 분명히 지금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관망 중이고, 보험과 투신이 조금 매수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은 현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추정 물량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실제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확인하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오늘은 줄었을까요? 잠깐만요. 오늘 조금 줄었습니다. 1410만 주로 줄었고요. 1460만 주에서 1410만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400만 주대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편이고요.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어 있습니다만 이 공매도 상환이 뭔가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공매도 세력들도 이런 신주 상장이나 대외적인 그런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공매도 잔고를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이슈가 터지고 두산중공업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나왔을 때 공매도 잔고가 굳이 공매도 잔고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상환을 할 거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야죠.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 대차 잔고는 어제 좀 상환이 되었지만 오늘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대신에 이제 외국인의 실제 매매를 보면 전일 220만 주 매수했다가 오늘 이제 거의 다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추정 물량 270만 주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매수가 좀 들어와서 230만 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많은 양을 매도를 했고요. 보유율 자체는 좀 올라 있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나가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시 전체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두산중공업도 외국인 투자자가 나가게 되면서 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원전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제 폴란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또 체코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조 체코 원전 수주 총력전이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지원 사격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가 이제 1000메가와트, 그 다음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사업비로는 8조 원입니다. 폴란드는 42조인데 체코는 조금 이제 가볍죠.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이제 3파전을 벌이고 있고, 여기 나오는 대로 2022년, 네, 이때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국전력기술, 한국연료,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한 TF팀을 꾸려서 팀 코리아로 이제 나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수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원자력 수주고요. 폴란드에서는 이제 1400, AP 1400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체코에서는 1000입니다. 1000메가와트급이고 AP 1000으로 APR 1000이죠. APR 1000으로 지금 수주를 노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대규모의 그런 원전 운영 경험을 가진 곳이 웨스팅하우스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지금 좀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는 거로 판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평가가. 그래서 이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에 대한 수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비해서 뒤처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이 비용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가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기술이 경험이 없지만 지금 UAE도 성공적으로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APR 1000에 대한 유럽 인증 신청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괜찮은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특히 체코에서 유럽 자회사죠.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해가지고 체코 내 이제 자회사가 있고요. 그 최고 운영 책임자가 체코 언론의 팀 코리아를 토대로 100년 원전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은 100년 사업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택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코 내에서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자회사를 이용해서 좀 이 점을 활용해 가지고 좋게 이제 홍보를 좀 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미국과 지금 한국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미국이 될지 한국이 될지 사실 감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섣불리 이제 두산중공업이 아주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확실한 소스가 나올 때까지는 좀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이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뭐 내년쯤 되어야지 이제 두산중공업 올해 말 정도가 되어야지 좀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방향이 좀 잡힐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뭐 3만원, 4만원 바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신규로 진입한 분들이 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생각을 하실 때는 양 방향에 대해서 모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상승에 대한 근거가 있어도 하락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고요. 뭐 7월 21일에 신주 상장이나 아니면 코로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닥쳐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하락이 무게가 점치는 거고요. 근데 원전 이슈로 지금 받치고 있다. 그래서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원전 프로젝트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맞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양방향을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좀 양쪽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매일매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